오늘 강의 제목인 중국 도교나 한국 선도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설명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계속 이어가면 결국은 기원전 3000년경이 넘어서면서 중원 지역에 있었던 공공 세력이 주도하던 황하문명 지역으로 황제가 들어온다고요. 황제가 들어오는데 황제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공전을 해요. 몇백 년간, 한 400~500년간 공전을 하다가 이 황제계가 힘의 우위를 가지면서 나중에 공공세력을 축출하게 되는데 공공세력을 축출하기 전에 벌써 황제계가 이제 전욱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절지천통모사에서 보이듯이 하늘하고 소통하면서 세상을 공동체를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하늘사다리를 끊으면서 땅에 있는 제왕은 하늘하고 상관없이 땅을 지배하는 논리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거기서 땅 중심의 이제 사회 체계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정신의 출발인데 이러한 흐름에서 요임금 말년이 되면 사기에 보면 공공을 동북지역으로 쫓아낸다고, 유릉지역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 북경지역인데 이렇게 이동했을 때 공공은 그대로 무예 쪽인 천도를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나라 무정 8년에 1차 이적 -13세기에 1차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쪽으로 한반도로 이 사람들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세기부터 -3세기까지 무슨 소리냐 하면 연나라 소왕 때 고조선을 공격해가지고 이 고조선 세력들이 평양 지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세기 초중엽이거든요. 그러면 13세기부터 이때까지 징계 파동 이전까지는 적어도 한반도는 단군 왕검 사회 후예들의 재정일치 문화를 주도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자체가 무예 공동체고 이게 우리 고유의 선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4세기경에 연나라 제나라 지역의 방사들이 나타난다고요. 이 방사들이 일종의 무들인데 이들이 추구하는 게 신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생불사의 신선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선을 추구할 때 초기 개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신선이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삼신산에 가서 신선을 만나서 신선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든지, 그죠? 비결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때서야 성선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연나라 제나들 있는 여기서 방사들이 바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펼쳐지던 선도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게 중국 도교는 이 방사들의 방선도하고 노자 장자의 도가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뭐 음양우행하고 뭐 많은 게 다 합쳐졌지만 핵심은 방선도의 신선사상하고 도가하고 합쳐져서 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원전 4세기경에 단군왕검의 후예인 재정일치 샤먼들 무들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이 한반도 중남부 진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방선도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진인들의 문화를 받은 방선도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교의 두 축인 방선도하고 도가 중에 두 축인 하나가
단군왕검들의 후예인 진인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다고. 그럼 적어도 표현상으로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도 신토 문화가 유지가 된 과정에서 이 문화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 고유의 선도에 영향을 받은 망선도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지류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첫째로. 그 다음에 두 축 중에 하나인 도가도 있잖아요. 도가도 순수하게 보면 전욱이 그렇게 해서 인문정신을 내고 다시 이게 회복돼서 동이들의 상나라에서 다시 천도 신토가 일어나고 이게 주나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인문이 되는 과정에서 주공의 인문을 받은 게 공자거든요. 같을 때 도가는 뭐냐면 결국은 원래 무계통, 천도계통의 부를 받아 계승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원천도에서는 유심론적인 신을 인정하는 천재, 상재를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도가에서는 이걸 철학적으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현이라든지 이게 진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도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철학적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도 원천도 신토의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관념적인 데서 철학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또 원천도의 신토에서 보면 지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사의 방선도나 도가나 모두 원래는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신도 문화라는 거예요. 신도 혹은 천도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봐도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중국 도교는 원래 신토 혹은 선도의 지류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다는 거, 이런 차원으로 보면. 근데 지금 강단학계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이런 구조로 설명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어디까지만 오냐면 백두산족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남선의 불안문화론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서 선도가 생겨서 이렇게 진화로 들어간 게 신선도라 했거든요. 최남선이. 그죠? 그럼 이능화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 고조선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선도가 원래 고유 선도고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학자들은 다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오늘 제가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신석기 이래 동아시아 문명사의 흐름의 두 축인, 그죠? 그러니까 도교 계통하고 유가 계통의 두 흐름의 이제 서로의 어떤 리듬 상에서 지금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천 혹은 신토 문화의 종주국은 우리라는 거죠. 그죠? 그 종주의 문화가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종주의 문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진한 사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박혁거세가 창업한 신라는 단군왕검을 그대로 계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아까 지금 이종희 선생님이 말했듯이 박혁거세부터 소지왕 때까지 도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신라에서는 도교가 이루어졌다. 그게 이렇게 흐름으로 봐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풍류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풍류도의 흐름이 쫙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풍류도가 원래 동북아시아에서는 신토, 천도의, 신선도의 종가고 뿌린 거예요. 도교는 나중에 생긴 지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는 지류라는 측면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중원에서 그냥 자기네들의 도교적 그 정신과 유가적 정신의 흐름의 리듬으로 봤을 때도 이 원뿌리는 원래 또 공공학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류고, 방선도가 한반도에서 펼쳐지던 진인들의 샤머니즘 문화를 숭배하고 모방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류라는 거예요. 양쪽 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고유 선도의 종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도교가 차라리 지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교는 우리는 원래대로 삼재를 소통하면서
신선의 문화를 이룬다 하면 중국 도교는 결국은 아까도 한번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 중심이고 현세 중심적인 사유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신선도조차도 우리는 초월적인 영의 신선, 그 순환이에요. 신선이 우하 등산하는 게 아니고 몸을 가지고 등산하는 게 아니고 우린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다가 다시 재생환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신선이 되는 거예요. 또 현실이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선도에서 중국적 사유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신선은 그런 뭐 팽조가 800년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승선이 때문에 선인이 되면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인의 모습 풍모에서 초월적인 선인의 풍모에서 현실적인 선인의 풍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제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야사서 같은 경우에 보면 한단고기는 고려정통론이고 부도지는 신라정통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도지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역사 흐름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부도지는 천산에서 출발해서 하남 태백산 섬사성 밑에 태백산으로 갔다가 여기가 환우시대거든요. 여기가 환희시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군시대로 들어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도지는. 그렇게 해서 이 단군의 정신 신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도지의 흐름하고 지금 제가 입론하는 흐름하고 똑같고 이 관점에 봤을 때도 원래 천도 문화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져들어와서 중원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단지 황제에 와서 우리가 힘에 밀려서 동북으로 밀린 거거든요. 동북으로 와서 계속 유지하고 한반도까지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저 인터넷 지금 올렸는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니는 계속 쫓겨다녔는데 그런 표현을 해. 그게 뭐 좋다고 그런 얘기를.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명사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상태지만 초기 단계는 사실은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문명이 발달한 단계로 가야지 이걸 지금의 시점에서 힘의 논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쫓겨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그냥 재미로 얘기하면 역으로 하면 쫓겨왔기 때문에 동북아 시대에 새로운 가능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흔히 투쟁의 시대에서 상극의 시대에서 이를테면 상생의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생의 시대에서 가장 우월한 가치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선도거든요. 신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설명이 됐는데 진계 파동 때 연나라로 편입된 조선의 서구인들의 의식과 방산도 출현과 함신의 해삼 열풍이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가 고조선 이게 전국시대 조선이거든요. 한시조선이거든요. 여기가 연나라잖아요. 아까 말한 연소왕 때 연나라 소왕 때 기원전 4세기 초에 소왕 때 진계라는 장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역사 기록에 두 가지가 있어요. 동호를 천여리를 물리쳤다 이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때 요 동호를 조선으로 해석하는 학자들 대부분 해석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위략이라는 데 인용된 건데 진계가 반응이 있고 나서 조선이 서쪽 땅 2천여리를 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요까지 해서 하면 여기까지 2천여리가 되거든요. 여기 베느나 나나 쪽에서 여기 지금 평양지역까지 하면 대충 2천여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위략의 기록이 있어요. 요 진계 장군. 그러면
여기에 살던 여기는 원래 단군왕검이 살고 후에 전국시대 조선이 살았잖아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도 단군왕검이 가지고 단군왕검 사회 가지고 있었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 그럼 여기 있던 때 옆나라로 편입된 사람들하고 방사들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시간이 마이너스 4세기로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 명나라와 제나라 해안에서 이른바 방선도가 출현하고 삼신을 해서 열풍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딱 징계파동하고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옛나라 옛나라 장군 징계가 조선을 적어도 1000km 이상, 1000리 이상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방선도가 일어났다죠. 그러니까 그때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아까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 노장의 도가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가하고 도교하고는 틀려요. 도가는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노장이 철학이고 도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된 것이 도교고. 그러니까 최소한 황로도가 성립되기 전까지 도가와 신선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점이 인정되는데 삶과 죽음을 대항하는 생사관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선사상은 영생하고 불사하는데 이런 동경을 하는데 원래 노장이나 장자는 원시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을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생이나 불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가 쪽에서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양쪽 다 생명을 중시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도가 쪽은 그렇잖아요. 그때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결국은 육아적인 인문적인 패도나 왕도까지 다 포함해서도 이거는 세상을 인위적인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인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인 질서를 만드는 세상에서는 질서를 만들 거나 혜택받는 사람은 행복하거나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구조의 밑에가 들어가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하기 싫은데 끌려나가서 죽어야 되고 만리장성 쌓기 싫은데 나가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정하는 정신이 도가 정신인 거예요. 쓸데없이 인위적으로, 그래서 무의지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억지 쓰지 않고 다스려지는 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도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소국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게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산골짜기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천수를 누리면 그게 훨씬 더 행복한데 왕돈이 패돈이 해가지고 나라를 크게 만들고 질서를 잡는다 해서 서로 무력을 쓰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정신으로 나온 게 도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생명을 존중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도가의 장생과 양생의 취향은 외골의 속박을 벗어나 천수를 누린다는 취지에 머무는데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반면 신선가는 영원한 생명을 동경하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교는 제가 저 지도라는 표현은 사실은 학술적으로 안 쓰는데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건데 결국 현세적 장생 천도의 영원한 생명처럼 이게 재결 결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도교가 되면서는 신선도 원래 신선은 신적인 개념이고 이게 사후 영생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바로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와서 홍익인간하고 제세유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환웅이 우화등산했다고 안 해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안 한다고 그죠? 영혼만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몽도 마찬가지로
와서 일을 하다가 주먹도 하늘로 올라갔다고 우리 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때 환웅이 우화등선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얘들은 이 성선설에서 신선사상에서 나중에 가면 인간의 몸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화등선이거든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현실을 긍정하는 그런 정신문화, 여기가 중요하고 이 몸 가진 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그런 문화는 하늘을 끊었기 때문에 오는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 문화적으로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도 귀신을 뭐라고 해요? 경이원지 하라 하잖아요. 공경하다 멀리 하라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육아적 현실이기도 하고 도가적으로도 현실적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중국에 가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거리에서 표가 안 난다거든요. 다 감추고 다니고. 드러내면 죽을 수 있으니까 늘 이렇게 하고 진짜 실속 있게 사는 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제 천도를 기도라고도 표현도 이게 원래 우리 보통 요새 기분 나쁘게 신도라고 하는데 천도와 인문의 리듬 속에서 도교 발생을 봐야 되고 옛날에 제나라 방선도가 상이한 배경은 동이문화 영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봐요. 제가 지금 공부한 것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자장스님이 준 동이공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나라 방사들도 보면 동이공공의 문화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네 조상들이 그 옛날에 제나라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개선하고 복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하고 그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던 진인들의 문화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이게 부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교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말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천도에서 인문이 생기고 또 동의의 천도가 생기고 유교 도교가 생기고 이게 이제 방선도가 여기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도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쯤 생기냐? 후한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서한 후한 동한이 무너지면서 이제 도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2세기 말에 오두미도하고 태평도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도교가 종교 형태로 이제 일어나요. 이제 이게 오두미도는 우리 기록에도 삼국사학에도 보면 연개소문 때고 영양원 때 오두미도가 그 고구려로 들어와서 굉장히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오두미도가 들어온다고. 이게 이제 동안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난루통에 생기는 거 이제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는 전사도 전일도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도교가 생기는데 보면 요 지금 오두미도는 장릉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태평도는 장각이라는 사람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보면 지금도 중국의 드라마나 뭐 얘기 보면 다 장천사 얘기 나와요. 장천사. 다 장씨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천사, 장천사 그런다고 보면 뒤에 그 도교의 그 교주들도 다 보면 장씨들이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주면도 있어요. 근데 요 종교적인 두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도교 초기를 일으킨 거 말고 이제 학문적 도교를 일으킨 사람이 중간에 두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위배경하고 가롱인데 위배경하고 가롱은 포박자를 쓰고 위배경은 주역 참동계라는 책을 써요. 도교가 발전하는데 도교적인
이론화하는 경전을 이 사람들은 이런 장각이나 오두면 태평도처럼 종교단체는 안 만들었지만 학술적으로 수련하고 공부하면서 주역 참동계하고 포박자라는 책을 개인으로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교로 편입되면서 이제 나중에 그 조직이 커지는 그런 도교로 발전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도교는 노자로부터 비롯된 사상유파인 도가를 개성했지만 한대를 거치면서 방술, 신선사상을 결합시킨 독특한 문화적 계보를 형성했고 여기에는 종교적 요인도 포함되지만 종교를 활용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 뭐 연단술, 도인술, 또 과학, 의학 체계, 뭐 도가의 철학사상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지만 도교는 사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동네에서 나온 모든 사유체계, 사상체계들이 다 결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저는 지금 우리 쪽에서는 선도의 뿌리가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절대 안 받아들인다 학자들이 그런 말. 그런 논리도 안 세우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순수한 토종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교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집합한 거죠. 자기들 전통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 사상을 다 직대성한 게 도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도교가 아까 말한 후한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던 격동기에 노자 장자 계보를 이은 도가 사상하고 개인 구제를 기구하는 민간 신화, 음양오행설, 신선설 등이 합쳐서 도교가 확립되어도 확실한 도교 교설도 없으며 제창한 교조도 없는 것이 특징이고 내세보다는 또 현세의 삶 자체가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늘 도교를 이렇게 해도 다시 현세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신선도 이 몸을 가지고 신선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하늘 날아간다는 게 우화등선 생각인 거죠. 김가기 같은 경우 신라인으로서 맑은 대낮에 우화등선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몸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옛날에 조계종 어떤 스님하고 내가 치거스님을 맨날 술 먹고 하다가 물어보더라고. 정선생님 진짜 우화등선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어찌 이 몸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냐. 아무리 수련을 한다고 해도 영혼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걸 아직도 믿고 있냐고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는데 2세기 전반에 장각의 태평도 2세기 후반 3장 이게 장릉의 3부자거든. 아니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오둠이 돼서 나름의 교국을 가지고 그것에 기초한 교단이 조직되었지만 신도로서 일체감을 갖는 시기는 동진말과 인남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는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다 무너져요. 그리고 교단 조직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붐이 확 일었다가 푹 꺼지고는 이렇게 사라졌다는 거죠. 초기도교는. 우리가 흔히 오두미도는 이게 신도한테 쌀 5말 입교하는 시기에도 쌀 5말을 받는다 이렇게 오두미도거든요. 쌀 5말을 받는다. 오두미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태평도 중국 대체적으로 오두미도와 태평도를 종교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도교의 기원으로 보는데 장릉이 노장 사상을 활용해서 오두미도를 창립한 데서 도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때 도교는 원시 도교로 명명되고 이론책 신의 계보 의식 방법 등을 갖추지 않고 일종의 민간 신앙 차원에서 보다지 못했다였는데 그래서 이제 도교가 성립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장 사상을 민간 신앙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이론서로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오두미도에서 도교에서 처음으로 노장 사상을 자기네 그 이론적인 텍스트로 이제 수용하는 거죠.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초기 도교만 해도 대부분 뭐냐면 신토에 의한 치병인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무당 치료하는 거 방법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신토는 이제 비도거든요. 귀신에 의뢰해서 신령에 의뢰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태평도는 천사가 그건 이제 제사장 이제 그 아까 구절장을 들고 구축을 행하면서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뒤에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도록 한다. 근데 이게 뭐예요? 병든 자들 가운데 혹 병이 낫는 자가 있으면 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혹 병이 낫지 않으면 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어디서 들은 거겠죠. 이게 뭐냐 하면 사이비 종교들이 이때 이후로 동북아시아에서 사이비 종교들이 100% 써먹는 논리예요. 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수은 선생까지도 수은 선생은 이 부적이 아니고 영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부라는 거 아세요? 부적도 물론 이제 귀신하고 통할 수 있는 어떤 보통 부적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한자를 아주 추상적으로 파자하는 거예요. 의미를 자기들 말아보게 그렇게 해서 주사로 쓰는 게 이제 부적인데 제주 선생은 영구를 가지고 썼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순일해진 상태에서 이 마음의 눈에 혹은 손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 흐름이 그려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집중해서 하면 그려져요. 그러면 이것을 흰 종이에다 그려서 이것을 태워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 했어요. 제주 선생님. 제주 선생님이 연구라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책에 보면 요 말은 똑같이 해요. 제주 선생님. 실제로 그 동경대전에 나와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태평도도 그렇지 모든 이들 똑같은 치유 방식을 쓰거든요. 환자를. 근데 첫째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하게 해요. 치유 방법으로.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도 원죄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아니라 샤먼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병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자연의 리듬이나 흐름이나 이법에 거슬리는 의식과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병통이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조화가 생겨서. 그래서 장갑도 그렇고 장도롱도 그렇고 똑같이 치유를 시켜요. 환자들이 생기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하늘에 고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 부적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원리가 아마 의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살면 결국 다 병난다는 소리죠. 이 이제 태평도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제 신토에 의한 치병을 하는데 아까 그런 치병을 하는데 장갑이 한 10년 정도 전도를 하니까 뭐 20만인가 몇십만씩 신도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세상을 뒤집자는 거죠. 그 이제 전환 후환하면 중간에 신나라도 있었지만 거의 400년 동안 귀족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권세 가진 사람들이 고착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자는 거죠. 민중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자고 해서 이제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건 기치가 뭐냐 하면 장천은 이미 죽었고 황천이 서야 한다. 이해는 올해는 갑자년이니까 천하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세상을 뒤바꾸자 하고 이제 이 기치를 놀고 한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최고 주신이 중황태을이거든요. 중황태을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뭐죠? 중산도 같은 경우도 태을신주가 있죠. 태을신주,
태울 신주가 아마 그 태울 신주가 주문이 있을 거예요. 이 태을이 상대인데 결국 이게 태일이거든요. 황은 중황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그 사람이 황로도를 개선하면서 황제를 의식하기도 하고 오행에 중황을 의식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중황태을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게 최고 신을 이제 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킬 때 황색을 숭배를 해서 거사를 아까 말한 거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머리띠에도 황띠를 두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황건이거든요.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황건적. 근데 이 난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어요. 한 20년 정도만 했고 그게 대충 보면 이 세력도 가장 큰 데가 산동 이쪽 지역이에요. 동쪽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태평도의 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한나라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미 무너지는 정부니까 군사 조직이 약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방 토호들한테 너희들이 일어나서 황건적을 대체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토호들이 그때 일어난 토호들이 유비, 조조, 선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황건적을 잡는데 투입된 지방 세력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잡아놓고는 중앙 권력이 무너지고 이게 이제 삼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한나라에서 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결국 태평도 장각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새 나라가 정립이 된 거죠. 근데 이때 보면 조조가 청조, 지금 이게 이제 청조가 산동 지역이거든요. 황건당이 무려 100만 명이 있어. 거기만. 조조가 위나라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건적 100만하고 싸워가지고 이 100만이 보면 농민들이니까 한 5합지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숫자만 100만이지. 그 중에 쓸만한 군사들이 한 30만이 됐나 봐요. 이 사람들 자기 휘하의 정예병으로 만들었어요. 조조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일 혜택을 본 게 이 황건적인데 제일 혜택은 결국 조조죠. 조조가 그래서 제일 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그렇게 해서 조조가 이제 나중에 전체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두미도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이 장릉이 장도릉이라고 하죠. 원래 이름 장릉, 나중에 도를 넣어서 장도릉이라고 흔히 하는데 아까 말 가릉의 그 포박자 신선전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 원래 이 사람은 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두미도 만든 사람이. 근데 이제 장생 공부를 하다가 황제 구정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보면 뭐죠? 소금 뭐 만들 주견 만들 때도 9번째 하고 녹차 만들 때도 9번 하고 다 이거 이 소리입니다. 구수. 촉당에 이제 사람들이 순호하고 산이 많다고 해서 제자를 데리고 촉당으로 들어가서 항명산이라는 데 머물면서 책을 혼자 24권을 쓰는 거예요. 자기 철학을, 종교 철학을 정립한 책을 24권을 써요. 이 사람 직접 쓰고 이 표현에 보면 호련이 천인이 내려와서 장릉에게 새로 나온 정일 맹의의 도를 전수했다. 그래서 이 도를 받아서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많이 고치고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천인으로 나오거든요. 천인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책에 보면 상원 보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관이라고 나와요. 표현이. 그러니까 천인 선관이라는 신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장릉이 오두미도를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 학자들은 그 유물론적 사고를 하잖아요. 그죠? 공산주의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종감이라고 중국 도교사를 쓴 사람인데 천인 혹은 선관의 이름을 가탁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천도, 선도 얘기할 때는 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도 단군 신화를 상정했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으로서 내려와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천도의 핵심이거든요. 적어도 이제 문화사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탁이라고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가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예요. 천인이나 선관이 나한테 돈을 줬다고 지금 거짓말을 했다 그 소리. 그런데 이제 자기가 24권의 도교책을 내고 그다음에 신토로서 병을 다스려 민중도 신을 얻고 장흥에게 그 사람은 뭐 조직을 만들려다 실패했고 도를 받은 자가 쌀 5마리 내라는 것을 이런 오두미도는 오두미도는 원래는 장도령 때 나온 게 아니고 장도령 다음에 장수라는 사람이 이씨 요를 계승했던 사람이 있어. 장수라는 사람이 아들로 장로로 가기 전에 이 사람 때 오두미도 얘기가 나온 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이 강의하면서 뱀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기 도안의 그 이결이라는 책에 보면 촉기라는 데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데 이게 나도 지금 재밌어서 가져온 한나라 힐평 말기에 큰 뱀에 의해서 삼켜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답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큰 뱀에 의해서 삼켜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자 풀 때처럼 이자가 대궁인데 이때 궁이 커다란 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혼을 말하는 거. 큰 뱀에 삼켜졌다는 표현도 다시 원래 생명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두미도라는 말은 요 사람 된 거예요. 장릉에서 장영 사이에 요 사람을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장수라는 사람이 이 팀을 이끌고 오두미도 그 신도들을 이끌고 있을 때 그때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자료거든요. 이 책에 3권의 자료가 나오는데 병든 집안으로 하여금 항상 5마리에서 알을 내게 했다는 기록도 있고 삼국지에는 도를 받는 자는 입교할 때 5마리를 냈다는 말도 있고 후한사에는 파군에 즉 청나라 있는데 파군에 요상한 무당 장수가 반란에 이렇게 군현을 침범했는데 이때 파군의 무당 장수가 병을 치료하였는데 병이 나은 사람들이 치료비로 쌀 5마리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두미도라는 말이 생기는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교할 때 받았느냐 치료비로 받았느냐 그런데 지금 요 기록으로 보면 치료비로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맞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고 병이 났을 때 쌀 5마리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명 오두미도인데 이 사람 이 오두미도가 고구려까지 들어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제 봐요. 장릉에서 장각 장형이 아들이거든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장로로 가는데 권력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실권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오두미도가. 그런데 원래 이 사람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걸 장로가 뺏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하면 자기 엄마가 무녀였대요. 이게 이제 장영의 부인이죠. 엄마가 무녀였는데 굉장히 이쁘고 술수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목사한테 청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의 댁으로 입주의 분권을 잡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다음에 장각을 제거한 거죠.
이제 권력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권력 가는데 엄마가 예쁜 무당이었다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 그러니까 엄마 덕에 권력을 찾은 종교 권력을 찾은 근데 이 장로가 뒤에 보면 굉장히 재정일치 정치를 복구해서 잘했어요. 30년을 실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가촉에서 지금 저쪽에 근데 이 사람이 할 때 특별한 의사를 지어서 유리걸식하는 자들에게 쌀과 고기를 제공했대요. 복지자들. 이제 그 옛날에 고기 주려면 대단한 복지라고. 어쨌든 이런 의사를 지어서 지역마다 빈민 구제하는 의사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 정치가 일체된 조직을 운영했고 종교의 신토를 이용해서 도덕교회를 실행하고 저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교화를 할 때 병이나 이런 게 다 죄에서 오는데 그죠? 이제 종교적인 신토를 통해서 니네 죄진 거를 죄지면 이런 결과가 오니까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많이 잘 가르쳤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년 하다가 마지막에 조조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끝인데 어쨌든 재정 이치를 복구해서 30년을 나름대로 잘 통치를 했다는 거죠. 이게 공덕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오드미도 계속 그 중국에서 역할하고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드미드를 거치며 노자를 신봉하기 시작했는데 장로가 노자 상의주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어요. 아까 보면 아버지 장각이 처음으로 노자를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손자가 노자 상의주라는 책을 써서 노자를 도교의 경전으로 끌어들이고 만든 거예요. 그 장수가 도덕경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노자 상의주는 중국 사전사에서 노자를 종교적 입장에서 신화적으로 해석한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교가 도가의 저작을 개조해서 이용하는 전통을 연 책이다. 노자가 장생 신선설 및 민간 도술이 결합된 초기 시대의 대표적 저자입니다. 아까도 그 황로학에서도 그랬잖아요. 원래 노자하고 황제는 인간이고 성인이었는데 이게 신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책을 종교적으로 각색한 거죠. 노자는 순수하게 철학적 사유가 반영이 된 거고 이성적 사유가 반영이 된 건데 여기다 종교적인 걸 가미해서 그 토를 달았다는 줄을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평도하고 오두미도가 있고 난 그 다음에 도교가 성립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교 이론서가 출현한 이 사람들은 교단 조직을 안 만들고 순수하게 전통 사상을 연구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론서를 만들어내는데 위배경 있는 사람이 주역 창동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도가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양이 좋아서 내단서를 확립시키고 그다음에 신달제도로 외단서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는 책을 만들고 가롱이 이제 포박자라는 책에서 보면 신선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포박자는 도교사에서 태평도나 오두미도 같은 도교적 종교 집단과 후대에 확립된 도교 교단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태평도, 오두미도, 위배경의 주역 참동계, 가롱의 포박자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교단 도교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 교단 도교가 발전하는데 여기 다시 뭐가 들어오냐면 불교 경전을 활용하고 유가 경전을 활용해요. 이게 완전히 교단 도교가 되면 완전히 다 섞는 거예요. 재밌는 게 보면 또 그 도교에 보면 불교에서 뭐 33천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36천 얘기 한다고. 왜 자기들이 더 이렇게 우월한 종교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뭐 신선사상 우리가 지금 한국에 우리가 고유선도 하면서도 지금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는 경전이 없잖아요. 경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교는 원래 그런 신선 사상에다가 도가를
끌어들여서 경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웃에서 가져온 경전이 없었잖아요. 끌어당길 때. 이제 그러고 이게 제대로 성립되기 전에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은 원시 신선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쪽은. 그러니까 그 사상의 기본적 틀만 있고 그 텍스트 경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성립이 되는데 이 교단이 남북으로 이제 크게 이제 교단이 성립이 돼요. 한 세기 반 정도 두고. 그래서 북쪽에는 구겸지라는 사람이 신천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그 도두미도의 그 제사장이 천사거든요. 신천사도를 만들어서 교단 종교를 하는데 이때 이제 불교의 그 교리나 그런 법당 같은 걸 모방해서 이제 우리 도관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겸지가 신천다설 부기 태무제 때 이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국가적 종교로 이제 가 되는 거예요. 이때 교단을 갖춘 종교로 발전하는데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성행하면서 도교도 자극을 받아서 대종교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도교가 중국 사회에서 확고한 기초를 세우게 되는 데는 구겸지의 영향이 크고 부기 태무제는 구겸지를 간 수도 평성 지금 대동 은광석굴이 있는데 평성 동남의 전사들을 여기 했는데 이 시기에 독일 민간 신앙을 넘어서 조정의 신망을 얻게 됐고 불교를 압도하고 사원을 모방한 많은 도량을 채워서 이때부터 도관이 전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도관하고 불교 법당하고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도교의 교리까지 포기해 국가적인 종교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이때가 돼서야.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강남 지역에는 도홍경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산파 도교가 생겨요. 모산파 도교가 생기는데 도교가 끝이 강남 지방에서는 북위에서 신천사도가 성립된 지 반세기 후에 도홍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산파, 원래 상천파를 이제 더 보완한 건데 도교로 체계를 갖추는 도홍경의 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결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저서를 통해서 동진일의 상천파 교리를 완성했고 상천파 도교는 유교와 불교를 이용해서 도교의 교리를 체육하고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렇게 삼교가 회통이 우리 삼교 회통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교와 불교를 이용해서 도교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신선술적 도교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게 단순히 그런 관념적 도교를 이제 한계를 극복해서 신선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진일의 상천파에 여기에 보면 내관 존상 한다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불교의 관법, 이과사나 불교의 관법설 같은 거를 이제 차용하는 거예요. 명칭만 바꿔도 내관이 이게 관법이거든요. 존사, 자기의 근본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귀도인, 우리가 요새 지금 단학에서 많이 하는 복귀도인 등의 그 내수 양생수를 개성해서 연단 지상주의를 탈피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까지 신선이 되는데 외단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단약을 만들어서 단약을 복용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내단 복귀 도인하는 거하고 내관 존사를 했단 말이에요. 관법을 끌어들여서 안으로 안에서 내단을 만들어서 안을 통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 방수를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경전을 완비했으며 윤리적 행위의 실천과 도교 경전의 독성 등을 중시해서 중생제도의 이름을 확립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후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발전하는 과정만 있는 게 계속 지금 명나라 청나라까지 발전하는데 오늘 보셨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할 수 있는 학계의 한계는 우리 선도의 기본을 백두산에 두거나 호란문헌에처럼 아니면 단군 신화에 두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그게 아니고 자장쌤이 준 키워드로 동의공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환웅 세력, 공공이 환영 세력이고 동의는 거기하고 이제 같이 결합된 어떤 세력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초기 단계의 사상 체계가 신선도 선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우리는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신라까지 들어왔고, 중국에서는 현실 위주의 철학이 우위를 점하면서 태도 정치를 하고 왕도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점점 확장시켰거든요. 이런 과정에 현실 위주고 육아적인 철학적인 정신에서는 사람의 사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사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을 사회에서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 욕구가 다시 발현이 돼서 기원전 4세기경에 연나라 전나라의 방사라는 사람들이 불사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신선도를 유포하기 시작한다고 다시. 근데 방사들이 유포한 그 신선도는 그때까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지인인의 그러니까 신선 선도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방선도가 결국은 도가하고 합쳐져서 도교가 되는데, 그렇다면 도교가 발생하는 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도의 영향,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중국 내부에서 전달되던 원래 신토의 영향, 이 모두가 사실은 원신토 선도의 본류가 아니고 지류가 된다는 거죠. 본류는 우리가 본류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선토, 고유 선토, 박도가 박달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동북아시아 전체 선도, 신선도의 원형이고 주인의 정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통일시대에 그런 정신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복원해서 복구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그 사이에서 사는 우리가 천진 삼재다. 혼용해서 살면서 순환하고 살고 함께 공존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요청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걸 가지고 이 시대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재활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한 이유고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데